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순환기내과 친한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항협심증 약제, 이것만 기억하자는 내용인데요. 실제 외래 진료에 있어서 흉통 환자를 드물지 않게 만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제 강의가 흉통 환자를 진료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 체스트 페인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인베이시브한 코로나 엔지오그라피를 다 하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로나 아트리 디지즈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베이시브 코로나 엔지오그라피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메디컬 세라피에 리프렉토리한 심통을 가지거나 하이리스크 페이션트이거나 LV 디스펑션을 가진 이런 환자에 있어서만 코로너리 엔지오그라피를 하는 것을 레코멘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엔지오그라피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검사와 함께 드럭 세라피가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PCI가 드럭 세라피에 대비해서 이러한 스테이블 코로너리 아트리 디지즈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이러한 드럭 세라피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로나 아트리 디지즈의 파르마콜로직 매니지먼트는 트리트먼트 골이 뭐냐 보면은 결국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키는 거와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프로그노시스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안티플레이 에이전트를 사용해야 되겠고, 스타틴과 같은 리피드 로링 드럭을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안자이나 심통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안티 이스케믹 드럭을 사용해야 됩니다. 2019년도 ES 가이드라인에 이제 실려 있는 테이블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상황별로 어떤 안티 이스케믹 드럭을 사용해야 될지 이런 스트레이트지를 요약을 해놨고,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약제를 살펴보면 베타블로커, 칼슘 제널 블로커, 롱액팅 나이트레이트, 이쿠란딜, 트리메타니지딘 네 가지 약제를 조합해서 이런 스트레이트지를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각각의 약제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먼저 베타블로커를 먼저 살펴보면은, 베타블로커는 노드를 블락해서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고 마이오카디움에 작용해서 컨트랙트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오토 디맨드를 감소시키고 다이아스톨릭 퍼퓨전을 증가시키면서 서플라이를 증가시킴으로써 안티 이스케믹 이펙트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타블로커는 그 종류가 많은데요. 저희들이 많이 쓰는 걸로는 대표적인 비소프롤롤, 메토프롤롤, 카베디롤, 에비볼롤이 있겠습니다. 크게 베타1 실렉티브랑 난 실렉티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베타1 실렉티브는 비교적 레스피레이터리 디지즈가 있는 환자, 즉 COPD, 아스마 환자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난 실렉티브 드럭은 혈압 강화 효과가 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환자라든지 바조달리팅 이펙트로 페리페럴 아트리 디지즈가 있는 환자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베타블로커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노드를 블락하기 때문에 이제 브라디카디아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페리페럴 바조 컨스트럭션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실렉티브 베타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포스트럴 하이포텐전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 임포턴스, 퍼티그, 디프레션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칼슘 채널 블로커입니다. 칼슘 채널 블로커는 크게 디하이드로피리딘과 난 디하이드로피리딘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디하이드로피리딘 같은 경우는 베슬에 조금 실렉티비티를 더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난 디하이드로피리딘은 마이오카디움에 실렉티비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제를 보면 디하이드로피리딘은 잘 아시는 니페디핀, 암로디핀, 루카디핀이 있겠고, 난 디하이드로피리딘은 질티아젠, 베라파임이 있겠습니다.
작용 기전을 보면 난 디하이드로피리딘 경우에는 노드를 블락해서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고 마이오카디움에 작용해서 컨트레이트를 떨어뜨려서 오토 디맨드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면서 코로나리 아트리를 이제 다일레이션 시킴으로써 오토 서플라이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하이드로피리딘 칼슘 채널 블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리 아트리 바조 다일레이션과 함께 페리페럴 바조 다일레이션을 통해서 블러드 프레셔를 떨어뜨리는 효과로 안티 이스케믹 이펙트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약해보면 난 디하이드로피리딘은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고 컨트롤렉스를 떨어뜨리고 디하이드로피리딘은 BP 강화 효과로 이스케믹 이펙트를 가진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슘 채널 블로커의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좀 흔하게 나타나서 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플러싱이 나타날 수 있겠고, 앵클 스웰링, 컨스티페이션, 노드를 블록하니까 브라디카디아, 징지발 하이퍼트로피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슘 채널 블로커를 처방하실 때는 미리 환자분께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컴플라이언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나이트레이트입니다. 나이트레이트는 페리페럴 비너스 다일레이션과 코로나 아트리 다일레이션을 통해서 안티 이스케믹 이펙트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브링듀얼 제제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N으로 그때그때 사용할 수가 있겠고, 레귤러하게 사용하는 약제는 아이소솔바이드 다이나이트레이트와 모노나이트레이트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특히 다이나이트레이트 경우에는 나이트레이트 톨러런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이트레이트 프리 인터벌을 가질 것을 레커멘드를 하고 있고요. QD 용법으로 서스테인 릴리즈를 사용한다면은 이러한 나이트레이트 톨러런스를 피할 수 있으면서 충분히 이스케미아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이트레이트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헤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액이 상당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아세트아미노펜을 같이 처방해서 헤드액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안티안자날 드루그로는 니코란딜, 트리메타지딘, 이바브라딘, 또 흔히쓰는 몰시드로민이 있겠습니다. 이바브라딘은 국내에서는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하시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몰시드로민은 가이드라인에서 레코멘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약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코란딜의 기준을 잠깐 살펴보면 듀얼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고요. 나이트레이트와 같은 기전 하나, 그 다음에 포타슘 채널 오픈으로서 이런 기전, 두 가지 기전을 통해서 안티 이스케믹 이펙트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트리메타지딘의 경우에는 패티 옥시데이션 이니비트로서 글루코즈 메타볼리즘을 증가시켜서 에너지의 효율을 증가시키므로 안티 이스케믹 이펙트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처방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65세 남자분이시고 증상 자체는 조금 에티픽하라고 난카디악 페인인가 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의 증상을 가지고 오셨고요. 혈압이 있었고 흡연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스피린과 암로디핀 올메살탄을 이제 드시고 계셨고요. 혈압은 150에 90으로 약을 드시면서 조금 높은 이런 혈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심전도를 보시면은 특별한 이제 미드의 SD 체인지는 보이지 않고요. 하트레이트를 계산해 보면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스트레이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처음에 스탠다드 세라피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베타블로커랑 혹은 CCB를 쓰고요.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베타블로커 플러스 디하이드로피리딘 CCB를 쓰는 것을 레커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난 디하이드로피린을 쓰게 되면 둘 다 노드를 블록하기 때문에 브라디카디아의 사이드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트레이트가 빠른 환자의 경우에는 베타블로커나 난 디하이드로피린, 노드를 블록하는 칼슘 채널 블로커를 사용해보고 이렇게 사용하는데도 하트레이트가 높으면 두 가지를 컨비네이션해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과 암로디핀
암로디살탄을 드시고 계셨고, 혈압이 150에 90, 하트레이트가 100km 좀 빨랐기 때문에 암로디핀에다가 베타블로커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롱액팅 나이트레이트를 같이 처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너리 CT에서 LED 한 50% 정도의 스테노시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스피린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알토바스타틴을 추가해서 이렇게 처방을 했습니다. 이후 환자의 증상은 좀 에티피컬했지만은 증상은 좋아져서 이제 외래 폴립 중에 계시고요.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6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가슴이 아파서 술을 마실 수가 없다 이렇게 내용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은 술을 마실 수 없는 게 더 불편하다고 이제 이것 때문에 내용을 하셨고요. 히스토리를 해보니까 환자는 6개월 전부터 등산을 할 때는 괜찮은데, 등산을 하고 나서 술을 드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파서 깬다 이렇게 오셨습니다. 혈압이 있으셨고요. 혈압으로 텔미살탄 40mg QD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혈압은 110에 70으로 비교적 조절은 잘 되고 계셨고요. 심전도를 보면 하트레이트가 이제 54회 정도가 되고요. 리드를 보시면 뭐 ST 체인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분은 정리해서 보면은 등산을 할 때는 가슴이 아프지 않다. 소위 말하는 우리 트래디셔널한 그런 체스트 페인은 아니라는 걸 알 수는 있고요. 그리고 술에 의해서 새벽에 발생된 통통이고, 통증의 양상이 전형적인 걸로 봤을 때 클리니컬하게는 베리언트 안자이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뭐 메디컬 세라피를 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도 해볼 수가 있지만, 이분은 이제 메디컬 세라피만 했던 분이시고요. 두 번째 스트레이티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스트 페인 환자가 하트레이트가 느리다면은 당연히 노드 블록하는 베타블로커라든지 난디하이드로피리딘 C12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디하이드로피리딘 칼슘 채널 블로커가 첫 번째 초이스가 되겠고, 필요하다면 롱액팅 나이트레이트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LV 디스펑션이 있다면 당연히 베타블로커를 첫 번째로 쓰셔야 되겠고요. C12는 LV 디스펑션 환자한테는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세컨 라인으로는 롱액팅 나이트레이트를 이제 처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PP가 낮다면 베타블로커 로도즈로 사용하든지 난디하이드로피리딘 칼슘 채널 블로커 로도즈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하이드로피리딘 칼슘 채널 블로커는 PP 강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혈압이 낮은 환자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세컨 라인으로는 이제 롱액팅 나이트레이트를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베리언트 안자이나이기 때문에 C12나 나이트레이트가 이제 첫 번째 초이스가 되겠는데요. 하트레이트가 54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난디하이드로피리딘 칼슘 채널 블로커는 사용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텔미살탄을 쓰고 혈압이 조금 낮게 이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텔미살탄을 중단하고 디하이드로피리딘 칼슘 채널 블로커인 베니디핀 8mg과 롱액팅 모노나이트레이트인 아이스트릴 SR 60mg QD를 처방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약을 드시고 환자분은 이제 흉통이 없었고 저 몰래 가끔 술도 드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베리언트 안자이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베리언트 안자이나는 외래 진료를 하실 때 좀 흔하게 만나실 수 있는 이러한 케이스라서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상동맥의 연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본 등록 연구를 보면은 협심증 환자의 약 40% 정도가 베리언트 안자이나일 수 있겠다. 그리고 급성심정지의 3%가 베리언트 안자이나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베리언트 안자이나가 동양인한테는 상당히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른 아침이라든지 새벽에 통증으로 잠에서 깬다면 반드시 열심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발과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겠고, 치료는 기본적으로 칼슘 채널 블로커와 나이트레이트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서머리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쭉 이렇게 테이블로 요약해 뒀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제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신다면은 실제 이제 흉통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